1번 슈퍼비전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차례차례 읽어보면서 옳지 않은 정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슈퍼 위에서와 비전 보다의 조합으로 감독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 맞죠? 1966년 웹스터가 슈퍼비전을 위에서 혹은 능가하여 아니면 보다 관찰하다의 조합으로 감독하다라는 의미를 갖는다고 슈퍼비전을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옳습니다. 2번 보디는 연장자가 대인관계 능력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나이 어린 사람을 평가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보디는요. 슈퍼비전을 대인관계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가 아니라 주로 전문가가 직무 수행자의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지도와 지원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은 옳지 않는 설명으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슈퍼비전의 정의로 옳겠네요. 한번 공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버나드와 구디어는 상담 분야의 선배가 이 분야의 후배나 미숙한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개입이라 했다. 옳습니다. 4번 길버트와 에번스는 슈퍼바이저가 지혜와 전문성을 전수하여 수련생의 상담 심리 치료를 증진시키는 것이라 했다. 옳습니다. 5번 홀로웨이는 경험 많은 임상가, 감수성이 뛰어난 교사, 뛰어난 전문가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작업을 감독 및 지도하는 활동이라고 했다. 옳습니다. 따라서 1번의 답은 2번입니다. 2번 다음 설명에서 강조하는 슈퍼바이저의 역할은 제시된 설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접근법과 슈퍼비전에서 야기되는 주제에 대해 가르친다. 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의 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지도한다. 상담 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슈퍼바이저가 특정 상담 기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내담자의 평가와 진단, 상담 이론과 기법, 상담에서의 윤리, 그리고 상담을 진행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슈퍼바이저를 교육하는 역할. 그래서 주제에 대해 가르치고 점검하고 지도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역할은 어떤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교사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2번의 답은 교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접근법과 슈퍼비전에서 야기되는 주제에 대해 가르친다. 역량을 위해 워크숍의 자료를 함께 점검하고 지도한다. 상담 이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한다. 답은 교사입니다. 3번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답부터 골라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슈퍼바이저가 평가할 경우에 생산적인 슈퍼비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슈퍼비전에서 슈퍼바이저 역할 중에 평가자 역할이 있습니다. 슈퍼바이저가 평가를 하는 것은요, 슈퍼비전의 과정의 일부로서 중요한 역할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의 발전을 도울 수 있죠.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 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생산적인 슈퍼비전 관계가 가능해지죠. 따라서 슈퍼바이저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생산적인 슈퍼비전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4번의 설명은 옳지 않는 설명으로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4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슈퍼비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슈퍼비전 관계는 슈퍼비전이 진행되면서 변화한다. 옳습니다. 2번 내담자를 보호하는 것은 슈퍼비전의 중요한 목적이다. 맞습니다. 3번 프로이트의 수요 모임이 슈퍼비전의 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옳습니다. 5번 슈퍼바이저의 이론적 입장이 슈퍼비전의 구체적인 목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옳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4번입니다.
4번 고급 상담자의 상담 특징은 문항을 차례차례 읽어가면서 고급 상담자의 상담 특징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내담자에게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할 수 있다. 어떤가요? 옳죠. 고급 상담자는요, 내담자에게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거고, 내담자와의 상담 관계를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중요한 능력입니다. 따라서 1번은 고급 상담자의 상담 특징으로 옳은 설명입니다. 나머지는 그럼 고급 상담자의 상담 특징으로 옳지 않는 설명일 텐데 어떤 부분이 옳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알아차리기 힘들어 불안해한다. 고급 상담자는요,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잘 인식하죠. 감정을 잘 다루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감정을 알아차리기 힘들어 불안해한다는 고급 상담자의 상담 특징으로 옳지 않습니다. 3번 내담자를 이해하기보다는 상담자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더 생각한다. 고급 상담자는요, 내담자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자로서의 반응 방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내담자의 이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3번은 특징으로 옳지 않습니다. 4번. 내담자와 상담자의 상호관계에 대한 역동을 이해하기 힘들어한다. 이렇게 역동을 이해하는 것은 고급 상담자의 필수적인 능력이죠. 따라서 힘들어한다. 이 부분은 고급 상담자의 상담 특징으로 옳지 않습니다. 5번 상담 회기 중에 내담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자신의 상담 수행에 더 신경을 쓴다. 고급 상담자는요, 상담 회기 중에 내담자에게 집중을 하고 내담자의 필요와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신의 상담 수행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고급 상담자의 상담 특징으로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 고급 상담자의 상담 특징으로 옳은 것은 내담자에게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인식할 수 있다. 1번의 설명이 옳은 설명으로 답이 되겠습니다. 5번 슈퍼비전 관련 기록에서 간접적인 방식은 슈퍼비전 관련 기록에는 간접적인 방식과 직접적인 방식이 있죠. 주어진 문항은 어렵지 않은 문제네요. 답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3번 사례 보고서가 슈퍼비전 관련 기록에서 간접적인 방식이고 녹화, 녹음, 직접 방법, 일반경을 통한 관찰은 직접적인 방법이죠. 따라서 5번의 답은 3번 사례 보고서가 슈퍼비전 관련 기록에서 간접적인 방식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